안녕하세요. 시골 정복군 태풍아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특별한 과일인 사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일까요? 아니면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사과에 담긴 영양과 효능,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반전 정보, 그리고 사과와 관련된 생활 팁과 역사까지 깊게 우려내 보겠습니다. 타골처럼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는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사과의 역사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인류가 가장 오래 길러온 과일 중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부터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처에서 자생하는 사과 나무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알마티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사과의 고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실크로드를 따라 사과가 전 세계로 퍼졌고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배되는 과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문헌에 이미 사과 이야기가 등장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규모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대구, 청송, 문경 같은 지역이 사과의 주산지로 유명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의 과학적 효능을 살펴볼까요?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사과를 많이 먹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사과의 진짜 강점은 비타민보다도 바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같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식이섬유 중에서도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건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펙틴은 장에서 물을 흡수해 젤처럼 변하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도 튼튼해지니까 사과는 단순히 소화에 좋은 과일이 아니라 면역 강화 과일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폴리페놀은 또 어떨까요? 사과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산화라는 건 쉽게 말해 몸속 녹이 쓸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녹이 슬면 수명이 짧아지듯 세포도 산화되면 기능을 잃고 질병이 생깁니다. 사과의 폴리페놀은 이 과정을 늦춰주기 때문에 노화를 완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과 특정 암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사과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펙틴과 폴리페놀이 힘을 합쳐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줄여줍니다. LDL이 쌓이면 혈관벽이 좁아지고 결국 동맥경화나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사과는 이 LDL을 줄이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은 유지해줍니다. 쉽게 말해 사과는 혈관 청소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루 2개의 사과를 8주간 섭취한 실험군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중 관리와 관련해서도 사과는 아주 유용한 과일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역시 식이섬유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이 속에서 섬유질이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서 배가 가득 찬 느낌을 줍니다. 덕분에 군것질을 덜 하게 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중에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사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입니다. 또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를 가공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사과 주스나 사과 파이 같은 가공식품은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서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에 숨겨진 사실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과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소량의 시아나물이 발생합니다. 시아나물이라고 하면 독극물이 떠오르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를 먹으면서 씨앗 몇 개 삼키는 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러 씨앗을 모아서 한 움큼 먹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씨앗까지 먹을 필요는 없고 사과는 과육과 껍질을 즐기는 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의외로 사과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 속 단백질이 특정 꽃가루 단백질과 유사해서 입안이나 목이 가렵거나 붓는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알레르기는 생사과를 먹을 때 주로 나타나고
익힌 사과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과 파이나 사과잼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생사과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이 익혀오면 먹어주겠다라고 조건을 다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속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은 사실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사과 하나면 누구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과만으로 모든 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사과가 심혈관 질환이나 특정 암, 당뇨, 비만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농부들의 사과 판매 전략이 의사들에게는 꽤 얄밉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생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위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 늦게 사과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과는 냉장 보관보다는 서늘한 실온 보관이 더 좋습니다. 냉장고 안은 건조하기 때문에 사과가 금방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두면 훨씬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사과의 색깔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붉은 사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초록색 사과는 산도가 높아 소화를 돕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노란 사과는 비타민 A와 같은 성분이 풍부해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의 사과를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쯤에서 사과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서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히드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사과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또 사과를 오트밀이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결합해 훨씬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춥니다. 펙틴과 폴리페놀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껍질 속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 장 건강을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단, 씨앗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게 좋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생사과 대신 익힌 사과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사골총각 태풍아찌와 함께한 사과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냥 흔한 과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과가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와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슈퍼푸드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단순히 달콤한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과학과 건강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사골처럼 오래도록 두고두고 보실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아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